코앞으로 다가온 평균 기대수명 100세 시대, 우리가 평생 먹는 끼니 수 7만에서 8만 끼. 우리는 음식에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외식 산업은 어떤 상황일까? 포화시장이라는 한국 외식 산업 진짜 현황을 알아보자. 인류의 평균 기대수명은 73세에 도달했다. 과학 문명의 발전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식주 개선이 이뤄지면서 불과 100년 만에 기대수명이 20-30년 늘었다. 평균 기대수명은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된 수치지만 가난, 전쟁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인류의 평균 기대수명 100세는 곧 현실이다. 우리가 이처럼 100살까지 사는 동안 의식주에 많은 돈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음식에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4.3세로 전세계 평균보다 10년 이상 오래 사는 초고령 국가다. 평균 기대수명에 하루 3끼 4,000원으로 계산하면 평생 음식 소비 비용은 3억 7천만 원이다. 여기서 우리가 식비에 쓰는 비용은 집에서 먹는 내식과 밖에서 사 먹는 외식으로 나뉘며 이를 분리해서 계산해야 한다. 통계청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로 확인해보면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2.33명이고 가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약 32%, 2인 28%, 3인 20%, 4인 16%, 5인 이상은 4% 정도다. 1, 2인 가구만 해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3천만 명 이상인데 가구별로 식비에 쓰는 비용을 보면 1인 가구 약 50만원, 2인 37만원, 3인 34만원, 4인 30만원, 5인 이상 27만원을 식비에 쓴다. 가구 분포 비율로 계산하면 우리는 월 평균 39만 2,942원을 식비로 사용하며 이 중 약 18만 5,704원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20만 7,237원은 외식과 숙박에 사용한다. 식료품, 비주류 음료 항목은 내식이고 음식 및 숙박 비용은 외식이다. 여기서 음식과 숙박의 비율을 알면 외식의 실제 비용을 알 수 있는데 숙박은 약 3%로 매우 적으며 97%인 2만 1,020원이 실제 월평균 외식 비용이다. 연간으로 보면 241만원이고 평생 동안 외식에 쓰이는 비용은 약 2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 수치로 볼 때 매년 전 국민이 외식에 쓰는 비용은 124조 원이고 평생 동안 외식에 쓰는 비용은 1경 460조 원으로 우리나라 17년치 예산만큼 큰 돈이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 방식, 표본 설정 기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자. 추정상 연간 124조를 외식에 쓴다면 실제 통계 자료는 어떨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 숙박업의 총 매출은 151조 원인데 숙박업을 제외하면 139조 원이다. 외식업 139조 원에서 83.7%는 음식점의 매출 117조 원이고 나머지 16.3% 22조 원은 주정업 매출이다. 음식업의 세부 분류는 다음과 같은데 기관 구내식당, 출장 및 이동 음식업점을 제외하면 약 130조 683억 원으로 79만 개 넘는 사업체가 있다. 이 79만 개 사업체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체감이 오는데 식당 하나당 손님이 65명이다. 우리나라 외식 산업은 확실히 과포화 상태다. 더본코리아의 백종원님도 우리나라의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했었다. 한국의 외식업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포화 상태이며 같은 동양권 문화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과포화 상태다. 실제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체감될 정도로 외식업체들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이 많은데도 막상 뭐 먹지 하고 찾아보면 항상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외식 산업이 포화 상태에 경쟁이 심한데도 날마다 외식업 창업에 대한 관심은 더해가고 있다. 요리는 누구나 집에서 하며 친숙한 분야이고 대중매체에서 인기 있는 요리사들의 영상을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하지만 외식업은 단순하게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고 홍보 인테리어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외식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탄탄한 기본기와 원칙과 철학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맛의 일관성을 위해 신선한 식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식재료가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청결과 위생, 경쟁업체 동향, 차별화 전략, 제도적 규제, 고객 트렌드, 마케팅, 세금 정산, 구인, 임대료, 권리금, 관리비 등등 다양한 측면을 알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물론 이 세상에 쉬운 사업은 없지만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외식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포화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론 전체 20%인 약 16만 개의 음식점들이 매년 개업하고 있고 신규 개업 수의 85% 정도인 13만 개의 음식점들이 매년 폐업하고 있다.
이 폐업하는 업체들 중 절반은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다. 외식업은 평균 기대 수명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외식 산업 시장을 축소하게 하는 요인이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외식업을 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식당으로 해야 할까? 외식업 전체가 레드오션이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과 경쟁이 덜한 레드오션이 있다. 다음은 전체 외식업을 세 분류로 나눈 표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1. 업종별 업자 수와 비율 2. 업종별 프랜차이즈 업체 수와 비율 3. 업종별 매출 현황과 매출 분포다. 물론 외식업의 성공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상권 분석, 평균 매장 면적, 임대료,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손님 회전율, 마진율 등을 조사해야 한다. 첫 번째 업종별 업자 수와 비율을 보면 경쟁 포화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업종은 한식 음식점이다. 한식은 전체 79만 개 중 43.6%인 34만 개가 있다. 아무리 식습관이 서구화됐지만 아직도 한국인이 주식이며 상위 50개의 음식 빈도에도 한국 음식이 절반이 넘는다. 한식은 수요가 많아 업체 수도 많지만 그만큼 포화가 심하다. 또한 메뉴가 다양하고 취향과 기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맛은 기본이고 다른 식당에 비해 반찬 등으로 손이 많이 가는 업종이다. 다음으로 경쟁이 심한 업종은 커피 전문점이다. 이탈리아인들이 못 견디는 얼죽아의 본고장 한국의 커피 시장은 스타벅스 열풍으로 시작해 몇 년 사이에 인기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제는 번화가에서 커피숍을 안 마주치고 목적지까지 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커피 업체들은 많다. 약 11%가 넘는 9만 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다. 다음은 주점, 술집인데 12만 개, 전체 외식업의 15%가 넘는 업체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포화도가 낮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 음식점인데 경쟁 업체 수가 가장 적지만 음식 선호 빈도가 낮기 때문에 마냥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비주류 음식점인 경우 비슷한 경쟁 업체 등장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수와 비율인데 압도적으로 치킨, 피자의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다. 이 두 업종들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인기도와 선호도가 높아서 수요가 많고 조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 자동화가 쉽고 원재료 유통이 용이하고 맛의 일관성 유지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만의 색깔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9만 개의 업체가 있고 이 중 20%에 가까운 21,342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다. 세 번째 업종별 매출을 보면 평균 매출은 일식과 중식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판매 단가가 낮은 김밥, 커피 등은 매출이 적다. 기본 판매 단가가 높고 회전율이 좋으면 평균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커피 전문점과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은 평균 이하의 매출을 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각각 49%, 52%였다.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평균 매출도 못할 정도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제 정리해보자면 한국 외식업은 초과 포화 상태이고 외식업 창업은 너무 어렵다. 예비 창업자의 입장에 서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단순한 숫자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확신이 가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반면에 경쟁이 심화될수록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생겨 좋고 오히려 매번 메뉴 고민해야 하는 우픈 상황도 나온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노력하는 주위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웃음이 마냥 나오지는 않는다. 오늘도 외식업 하느라 고생 많으신 주위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드리며 마친다.